대한민국 70년 적폐 언론 권력 대선에서 손을 떼십시오. TV조선의 민주주의 파괴, 부당 선거 개입에 대해서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기본은 정확한 정보의 전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인 언론이 추구해야 될 최우선의 가치는 정보의 정확성입니다. TV조선은 허위사실의 보도를 통해 유권자인 국민의 판단을 왜곡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타격을 가함으로써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저의 셋째 형님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서 겁이 난 어머니가 보건소에 정신질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진단을 의뢰했고 성남보건소는 행정 절차로 형님의 정신질환 여부 확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건소가 성남시장 저의 관할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으로 진단 절차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형님은 어머니를 때려 입원시키는 폐륜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자신의 부인 즉 형수까지 폭행하고 가산을 탕진하는 등에 이르자 그 가족들 형수와 조카가 직접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이미 입원 확인서를 공개함으로써 확인시켜 드린 사안입니다. 공직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부정부패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당한 이권 개입, 인사청탁을 막기 위해서 형제의절이라는 가슴 아픈 일까지 겪으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TV조선에 명확하게 알려주고 문서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TV조선은 악의적으로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재명 시장 셋째 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라는 악의적 보도를 했습니다. 또 철거민 관련된 사안도 악의적 왜곡 보도를 했습니다. LH공사에서 철거를 당하고 자격 미달로 아파트 분양권 소송에서도 진 철거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거민들이 엉뚱하게도 성남시장에게 불법적인 아파트 입주권 등의 이주 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당하고도 불법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성남시청 앞에서 1년 6개월간 소음 시위, 시장을 모략한 유인물 배포, 또 급기야 행사장에서 시장을 폭행하고 또 폭행 장면을 몰래 촬영한 다음에 시장이 폭행당하면서 하게 된 방어 동작을 폭행 동작으로, 즉 가해 동작으로 편집 조작해서 유포하고 새누리당 시의원들과 공모해서 조작 영상을 시의회에 상영하는 등의 조작 불법을 자행한 것에 대해서 이를 항의한 시장의 행위를 앞뒤 다 빼고 심지어 이 양반아 이 표현을 야 임마라고 욕설을 했다고 왜곡한 다음에 폭언을 한 시장이라고 왜곡 조작 보도했습니다. 공정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 또한 공직자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원칙을 무시하고 힘을 앞세워 부당하게 가해오는 부당한 요구들을 단 한 번도 들어준 일도 굴복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력자, 권한을 가진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입니다. 국정을 농락한 대통령은 탄핵시키고 구속해야 되며 세금을 관리한 재벌 또한 재산을 몰수하고 구속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려는 언론 또한 당연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통령 경선 후보는 거대 언론에 대해서 경선에서 손을 떼라 라며 부당한 선거 개입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쳐야 할 구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70년 적폐인 언론 권력, 이제 대한민국 선거에서 손을 떼십시오. TV조선에 대해 형사고소, 정정보도 요청, 손해배상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응징하겠습니다. 이는 저 개인의 명예를 지키는 일임과 동시에
유권자들의 공정한 선택을 위한 일이며 무엇보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적폐청산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V조선이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재명 시장 야 임마 라고 얘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 임마 욕설을 했다 그겁니다. 근데 이 영상 내용을 들어보시면 야 임마라는 욕을 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 명백하게 들으면 다 알 얘기들을 이렇게 거짓말로 거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리적 충돌로 번져서 이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얘기를 끝내고 이 사람들의 얘기를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도 이미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철거민들이 시장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또 형사처벌에 이어서 사과 합의서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이 피해자고 폭행했다는 동영상 조작이다. 철거민은 사과와 함께 동영상의 관련 보도를 삭제해라. 이런 법원의 판결문까지 있습니다. 이 판결문도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8개 철거민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제가 선처하지 않았으면 실형을 받았을 겁니다. 이런 명백한 시장에 대한 폭력 사건을 시장이 철거민을 이렇게 학대한 걸로 철거민에게 욕설을 한 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TV조선은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조작 언론. 이 민주사회에 독극물 같은 존재입니다. 반드시 폐간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한번 적으시죠. 이게 당시에 철거민들 중에 폭력을 행사한 사람과 성남시 간의 합의서입니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뭐 영상. 그리고 저희가 고소를 취소해서 아까 본 것처럼 집행유예 정도의 선처를 받게 됐습니다. 네, 이게 지금 상영금지 가처분을 결정한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여기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행사장에서 시장을 폭행했다. 채무자들이. 상해를 입혔는데도 뿌리치는 장면을 일부 느리게 편집해서 그다음에 폭행 상황이 전후로 바꿔서 편집해가지고 오히려 폭행을 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인정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영상들을 상영을 금지한다. 이게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이것도 다 공개되어 있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판결 철거민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문, 당사자의 합의서 이런 게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TV조선은 아무런 근거 없이 시장이 철거민한테 욕을 했다. 폭력을 행사했다. 충돌했다. 일방적 피해자를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시장의 자질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 보도했습니다. 저희 형님 박사모 성남 지부장 맡고 계신 우리 저희 형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박사모 지부장을 하고 계시는 저희 형님은 시의 시장이 동생이 시장이 된 걸 기화로 이익을 노리다가 저한테 차단된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폭행하고 어머니한테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폭언을 하고 살해 협박을 하고 했기 때문에 결국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 그 나중에 결국 이 부인입니다. 이게 지금 본인이 입원을 했고 입원 동의서 강제 이 부곡정신병원인데 여기 보시면 국립부곡정신병원 여기 정신병원입니다. 부곡정신병원 창녕에 있습니다. 창녕에 그 창녕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할 때 누가 동의를 했냐면 부인 박인복, 딸 이주영 이 둘이 직계 비속과 부인 두 사람이 동의를 해야 입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입원 동의를 받아서 실제로 강제 입원됐습니다. 강제 입원을 어머니나 제가 시킨 게 아니라 그 부인과 딸이 했고 이건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고 그런데 이 부인이 자기들이 강제 입원을 시켜놓고 마치 이재명 시장이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시도했다 이런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이 자료까지 건넸음에도 우리 TV조선은 이거 완전히 다 무시하고
강제 입원 시도를 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거짓 보도를 했습니다. 네, 뭐 비슷한 내용인데 이 입원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는 국립부곡정신병원의 공문입니다. 부곡정신병원에서 온 것이죠. 법원에 제출된 겁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선 회계사 형님은 상해, 어머니 때려서 입원시킨 상해, 건조물 침입, 시의회 침입입니다. 폭행, 어머니를 존속 협박, 어머니 협박. 이런 걸로 다 처벌됐습니다. 벌금 500만 원 받았죠. 그리고 일부에서 존속상해가 죄명이 빠졌기 때문에 어머니 때린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존속상해는 중범이라 그게 인정되면 회계사 자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죄명만 상해로 바꿔준 겁니다. 존속상해는 적용하지 않고 상해죄를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사실인데 이런 것들까지 다 무시하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이 자꾸 협박을 하고 와서 때리고 불 지른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자식을 상대로 접근 금지 명령을 하겠습니다. 이런 명확한 객관적인 정보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증거 문서까지 다 제시했는데도 TV조선은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인 확인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명백한 사실들과 증거를 외면하고 배척하고 악의적으로 가해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왜곡해서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의 경선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했습니다.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흠은 그야말로 이 사회의 부당한 기득권 구조와 부정부패를 맞서 싸우다 생긴 상처들입니다. 부정한 행위를 추적하기 위해서 구속된 일도 있고 친인척 형님의 시정 개입과 이권 청탁, 인사비리 시도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형제 간 의절했고 그 결과로 가족 불화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철거민들의 부당한 요구를 적당히 들어줬어도 됐겠지만 결코 행정 재원과 권한을 부당한 요구에 굴복해서 남용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철거민과의 분쟁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저의 부족함을 인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회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범죄 집단이 지배하는 그야말로 범죄 집단의 수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하게 기회를 누리는 그런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청렴성, 강직성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아픈 기억들, 저의 부족한 부분, 이 상흔들을 부족함의 근거가 아니라 이 사회 부정부패와 부당한 기득권자들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시도를 막기 위해서 싸우다가 생긴 영광스러운 상처로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TV조선 그러지 마세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너무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그런 보도가 있다는 문자를 받긴 했는데 확인해 본 결과 제 메일로 들어와 있다고는 합니다. 아직 못 읽어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네. 시장님, 그 가슴 아픈 가정사를 질문해서 죄송한데요. 그 몇 년 전에 3년 전인가 4년 전에 그 막내 여동생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일각에서는 그 이재선 그 형님이 오빠가 그 가정폭력을 휘두르다 마침내 이것이 그 사망 사건도 그 여동생의 사망도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혹이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건 좀 솔직하게 네. 오늘은 좀 얘기를 해주세요. 2년 6개월 전쯤 청소 노동자, 환경 여화원으로 일하던 제 여동생이 새벽에 청소 일을 하러 나갔다가 이제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사망했는데 그 어머니를 폭행하는 현장에서 그 오빠 이재선 형님을 말리다가 그 여동생이 많이 폭행을 당해서 피투성이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 후로 뭐 그것 때문이라고 할지는 저로서는 뭐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두통을 그 후에 많이 심하게 호소했고 결국 뇌출혈도 나중에 사망했기 때문에 그 조카들은 그런 원망 섞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더군다나 뭐 그 장례식장에 오빠는 오지도 않았으니까 그 조카나 가족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종편 특혜와 관련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종편 특혜? 예, 종편이 지금 이제 특혜로서 출범했고 네. 이제 이에 대한 뭐 환수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언론이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취재하고 보도하고 또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자기 입장을 갖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현재 많이 교정됐다고는 하지만 4.13 총선 이전에 이 종편 일부 종편들이 취했던 태도, 지금 또다시 TV조선이 하고 있는 행태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의 공기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구조,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의 인허가, 특혜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언론들이 이런 반공익적 행위를 한다면 저는 허가 취소, 등록 취소 등등의 강경한 조치를 통해서 저는 일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는, 죄송합니다. TV조선은 가장 나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다면 반드시 폐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떤가요? 그건 오늘 주제는 아니고 나중에 하지요. 네, 너무 많은 거를. 네. 단의 대선 후보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정론관까지 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데 네. 추후에도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TV조선처럼 명백히 영상에 이 양반아 이렇게 말한 거를 야 임마라고 욕설을 했다고 조작할 만큼 용감한 언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자한 언론이 대한민국에 TV조선 말고 어디가 있겠습니까? 뭐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고 저는 뭐 잘못 취재상 뭐 오류로 뭐 잘못된 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건 다 용인해야지요. 판결문 쓰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명백히 자료를 제시했는데도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팩트를 왜곡해서 조작해서 보도하는 행위는 저는 추후에 징벌배상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외에도 지금 이른바 그 문 지지자들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뭐 특세선전 이런 얘기도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처라든지 대응책이 있으십니까? 글쎄 뭐 그게 문 지지자라고 할 수도 없을 테고 뭐 일반 국민들이야 그냥 뭐 얘기할 수 있죠. 그거하고 이 언론 문제를 같이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